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이제 3개월만 있으면은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년 9개월 동안을 이명박 정권 밑에서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힘들게 우리 국민들이 살아오셨는데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를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잘 치러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우리 당의 이제 후보가 돼서 후보의 공식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3일째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미화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고 어제는 태풍 피해 현장에 가서 일을 했고 첫날은 옛날 구로공단이죠. 디지털 단지에 가서 일자리에 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민생 행보를 계속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내일 아마 의총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종미를 잘 걷어가지고 현재 그 후보 지지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조사 나온 걸 보니까 2개의 조사가 있었는데 하나의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보다도 3% 정도가 높은 걸로 나온 조사가 하나 있고 야권 후보 단일화로서는 적합도에서는 한 후보보다 12% 정도 높은 걸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조사는 그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는 한 6, 7% 앞서는 걸로 나오고 박근혜 후보보다는 약간 우리 후보가 뒤지는 걸로 그런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고 어떻게 행보하느냐에 따라 더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고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상황이 이제 호전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당에 대한 기대도 많고 특히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한테서 당 안은 당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구나 하는 느낌들을 이제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연세가 많으신 좀 보수적인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조차도 정권 교체는 이번에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약 55 내지 57% 정도가 정권 교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40에서 4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염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서 교체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게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마음을 잘 모아서 충분히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번 선거의 특징은 골고루 이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전 지역을 거의 다 이기고 있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바쁘고 국정감사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실 텐데 틈틈이 후보를 지원하고 또 당의 여러 가지 방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특히 추석 때까지 그리고 추석 민심이 반영되는 10월 초까지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런 조건에서 잘 맞이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넘기면은 그 선거는 순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노회창 대표께서 조준호 대표하고 아까 아침에 저한테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도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다른 무엇을 떠나서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함께 하자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잘 함께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통과 문제가 있는데 이따 여러분들 보고 잘 받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소신 있게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여러 정황, 지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얼메타 9월 18일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 지지도가 41.2%, 우리 민주당이 36.3%로 약 10 내지 15%의 차이가 있던 게 이제 5% 미만의 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후보 대 우리 문재인 후보를 비교를 하더라도 44.0%고 우리 문재인 후보가 47.1%로 약 3%포인트 차이를 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이지만은 상당히 좋은 징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국민은 인정을 해줄 것이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길러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5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당에서 추천한 3분은 인사청문위원장으로 이상민 의원, 그리고 간사로 유성혁 의원, 위원으로 전성호, 정청래, 전순옥, 최미 의원께서 수고를 하셨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2분의 헌법재판관은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또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이 수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8시 반에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후보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고 토론의 시간을 후보 스케줄이 있어서 갖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25일 있는 의원 워크숍에서 국정감사 대비 여러 가지 토론을 할 때 후보께서 나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후보와 의원님들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싶지만은 후보의 스케줄에 우리가 맞춰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내일 먼저 상견례를 하고 25일 충분한 토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간사들께서 보고를 하면은 토론을 하고 본회의장이 입장해서 표결을 하는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회의 안건 원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을 설명드리게 되면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에서 인청을 거친 김창종과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김희수, 그리고 안창호,
강일원 3명에 대해서 역시 선출 투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났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오늘 댁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예결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지난 16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되신 문재인 후보와 의원님께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만약에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한 당론 의결 법안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장의 제안 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안건에 대해서도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만 우리 워크숍이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상암동이죠. 중소기업 DMC 타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예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부임토의 가는 것도 있고 국정감사 현안 법안 예산뿐만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심사하는 토론과 제안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수년간 장소로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휩쓸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가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유능한 민주당을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6명의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명이 자유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내 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공개. 유성엽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말 민주당의 복귀원 일에 감투를 많이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과위 상임위에서는 예산결산 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았고요. 이번에 우리 또 지도부에서 명령을 내리셔서 헌법재판관 청문특위 우리 당 측에 간사를 맡았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전순옥 의원님, 또 정성호 의원님, 또 정청래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이상민 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족하지만은 정말 열심히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또 속도 있게 그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했던 후보들은 김희수 후보, 또 안창호 후보, 강일원 후보 세 분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당과 우리 당과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추천을 했던 그 강일원 후보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김희수 후보, 우리 당에서 추천했던 김희수 후보, 또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안창호 후보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해서 심사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에서 추천했던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후보자 문제를 논의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측에서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적격과 부적격 두 개의 의견이 병기가 돼서 이렇게 의견이 채택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사형 선고를 했던 그 경험을 가진 분이 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런 부분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 없이 그것은 뭐 별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에 당시 군 31사단 군 검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새누리당 측의 지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희수 후보자가 5.18 광주 민중 항쟁 그 이전부터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또 실제로 이분이 정말 고뇌하면서 어렵게 그 검찰관 그 시절을 보냈었고 실제 그 청문회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회안을 여러 가지 나누면서 심지어 시민군에 가담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다. 광주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뭐 그런 의견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새누리당 측의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일 뿐이지 전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창호 후보자가 좀 문제가 됩니다. 아주 그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재산 관리를 좀 적절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격한 의미에서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축소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이 양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양여세법 위반 문제가 드러났고 또 이제 그때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 장남이 군 복무 중에 7개월 동안 44박 45일 동안의 휴가를 집중해서 얻은 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이 종부세 납부 거부 이의 신청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참여 여부에 대해서 그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어서 우리 그 민주당 측 청문위원들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부적격 의견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참고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재산 아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양해세법 위반, 또 여러 가지 또 기타 재산 관리 의혹 등의 문제가 이 통상적으로 경우에는 대개 그 집안의 부모나 또는 뭐 처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통례인데 이 안창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처가 쪽에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배우자가 그 처가 쪽에다가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 문제는 상속받은 돈 지분을 이제 처가 쪽에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문제 과정에서 재산 신고라든지 그 양해세 그 납부 문제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신고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뭐 더 자세한 사항은 혹시 이따 질문이 나오시면 답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청문회를 18대, 19대 때 한 수번 정도 했는데요. 이번 우리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사실 가장 할 게 없는 청문회가 공이 계속 청문회 강도가 세지니까 아마 의식을 해서 그러는지 우리 김창룡 재판관 후보자와 이진성 그 재판관 후보자가 개인적인 비리가 사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김창룡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도 대구 영신고를 나오고 경북대를 나와서 대구에서 근무한 향판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주관이 좀 약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소신껏 밝히지 못하는 거 아마 지방대 출신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민이 형, 이상민, 남아있어? 그 부분은 취소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저는 의문이 날 정도로 사실 뭐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신 분인데 그 소신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었던 겁니다. 이진성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신데 이 대법관 전문 후보자도 3번이나 올라가서 떨어진 분인데 아마 베르 케이스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개인적인 하자는 없었고 이 양반이 그 서울지방법원장 때 이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했는데 중립성 위반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여당 측 편을 드는 정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지방선거에 있을 때 야유회를 갔는데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든가. 오히려 답변 과정은 굉장히 사실은 강하게 했어요. 사실은. 오히려 한나라당 측에서 새누리당 측에서 기분이 나쁠 정도로 분명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내곡동 가저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유연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 부분은 입법재량권을 광범위에 허용하기 때문에 위원회 소지가 적다 라고 답변해서 논란이 된다든가 오히려 우리 쪽에 아마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인사청문회 해본 결과는 두 분 다 특별히 그 헌법재판관의 직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참조해 주시고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 더 중요하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